여기도 이렇게 선이 바깥으로 쭉 나가 있지. 이런 걸 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본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에 적군이 붙었을 때 이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약간 성을 내어서 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 등성이에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능선을 따라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면적이 넓을 때는 그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서 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옹성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치성이라고 하는데 치자가 꿩치자입니다. 꿩이 망을 잘 본대요. 장사님, 네. 출입 금지. 아 그래 그럼 못 가겠네. 아쉽네. 공사 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출입금지. 그 실록하고 그다음에 그 실록하고 조선왕조 족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각은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고 선원보각이라고 해서 원래 조선왕조의 그 족보 이름이 선원세보예요. 그래서 선원보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음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종소리가 우리나라 종소리 편안한 종소리고 서양 종은 이렇게 완전히 번져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가. 그래서 땡땡땡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종만 독특하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종만 유일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근데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음을 흡수해서 고음이 안 나고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절에 가면 이렇게 동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있지만 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고라 그럽니다. 법고. 그 다음에 모거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 모거가 있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그 판이 있어요. 운판이라고 그럽니다. 운판. 동종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판은 날짐승, 모거는 물고기. 그다음에 그 법고는 그 북은 가죽 네 발 달린 짐승을 교화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절에 가면 한 막 20여 명씩 승려들이 나와서 빨간 가사장삼 입고 하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냥 대웅전 안 하고 보존이라고 붙여 있냐면은 부처님 옆에 협시불이 있어요. 두 명의 그 협시불이 뭐죠? 보살일 경우에는 대웅전이라고 하고 거기에 불상이 열애불이 있거나 그러면 보자를 넣어서 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련에 보면 월인 천강 일체동 월이 도장처럼 천강에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천강의 모든 달이 모든 천강의 호수의 모두의 달이 비치잖아요. 비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다. 월인 천강 일체동 이런 말을 씁니다. 보세요 저기. 원숭이? 원숭이라고도 하고 나무상이라고 벌거벗은 여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목수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절을 수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불교에서는 현세불이 석가모니불이에요. 삼세열의 일체동,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원래 이제 강화에는 가장 큰 진이 있고요. 진. 그 다음에 보가 있고 돈대가 있습니다. 강화에는 53개 돈대가 있습니다. 6개 진인가가 있고요. 포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포대가 있는 곳을 돈이라고 하고 그 위에 관할을 하는 군대는 이제 보, 그 다음에 진이 여기는 원래 덕진진에 소속된 보입니다. 조선 후기에 다시 돈대와 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거는 효종 때 조금 했고요. 숙종 때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할 때 항복 조건 중에 하나가 기존의 성을 수리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다는 홍타이지하고 이렇게 항복 조건 중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양 도성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남한산 정도로 그때는 축조를 하지 못했어요. 왜구들이 본토에 상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왜구를 방어하는 목적에서 축종 때 대대적인 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산 정도 땄고요. 그때 강화도가 주로 이제 성이 만들어졌고 현재 본대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고종 때 남쪽에 그 동막해수욕장 가면 분오리 돈대 이런 데들 지금 저쪽 서쪽으로 있는 데들은 원형의 모습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쪽 해안가는 대부분 군사 지금도 군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황해도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들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판을 쓰면 오른쪽부터 쓰는데 얘도 왼쪽부터 써 있어요. 원래 바다를 편안케 한다는 뜻인데 안자를 똑같은 편안한 안자를 안 쓰고 이렇게 저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토대를 보면 이쪽에 이게 바다잖아요. 지금 여기가 염하거든요. 염하. 그러니까 이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 북쪽에 가면 광화 읍내 앞에 갑곶돈대를 지나면 월곶이 나옵니다. 그 월곶을 지나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제 한강 하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구, 혈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소가 저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 다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도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쭉 그 포대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포대가 쭉 있었습니다. 저게 사거리가 가장 길었는데 예, 그 정도가 유효 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유효 사거리가 1km 이내입니다. 저 앞에 있는 홍익포가 가장 유력이 셌는데 이게 포차잖아요, 수레. 포차가 있음으로 해서 이동이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준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높이를. 근데 그 이전에는 이게 그냥 덩어리만 있었어요. 신원이라는 사람이 강화 유수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 포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1860년대 이후에 포차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땅을 파고 이렇게 쌓기 때문에 조준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 바다에서는 그 강력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쏘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진할때 회전 작용을 했던 거고 화약과 총탄 넣는 거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네, 교체할 수 있는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은 왜 약점이 있냐면 이렇게 화약에서 폭발을 할 때 이쪽으로 힘이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사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쏘기는 좋은데 그 위력은 좀 약한 가까운 거리에 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배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쭉 있어요, 포대가. 여기서 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너에도 쭉 아, 길 건너에도 있고 예, 이쪽에서 예. 있고 양쪽에서 쏴요? 예. 일로도 상륙을 하고 저쪽에서 들어와요. 예전에는 다 밭으로 지어 먹었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다 밭으로 지어 먹었고요. 그 밭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감나무들입니다. 감나무. 예전에 밭 가에다 다 감나무 했죠. 모감나무는 해안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면도 방포해수욕장이나 울산 쪽에 가면 있어요.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자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국 해안에서 중국 쪽에 많거든요, 모감나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열매가 서해 바다를 통과해서 와서 이렇게 자랐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다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육지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산속에서 안동 저쪽 기란천 만휴정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발견됐는데 이 모감주나무를 절에서 보리수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이렇게 꽈리처럼 생겼는데 그 열매가 가볍고 단단해서 그것도 염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나무예요.
중국에서 황금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는 뭔 나무인지 아시죠? 복숭아나무. 보화. 지금 우리가 먹는 복숭아는 다 이제 그 계량종이고요. 원래 우리가 복숭아는 산복숭아잖아요. 그래서 그 봄에 그 꽃이 피면 그 약간 불구스름한 빛을 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도화가 이렇게 뭐 이상향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면서 도화살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즘 말로만 하면 섹시하다는 뜻이에요. 밤나무인데요. 밤나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토종 밤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밤나무로 뭘 만들었냐면 신주나 위패를 만들었어요. 가시 안에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 껍질이 안 썩어요, 잘. 그 탄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조상을 기억하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나무로 신주를 만들고 위패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으름덩굴이에요, 으름덩굴. 추석 무렵에 여기 안에 이렇게 열매가 요만하게 해서 바나나처럼 생기는 게 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으름. 예전에는 가을에 먹는 대표적인 열매였습니다. 단데 씨앗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씨앗을 깨물면 입안이 하루 내내 얼얼합니다. 모든 열매에는 독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별로 해롭지 않은 그런 독들이 있어요. 맨날 콩나물을 보는데 그게 콩나물인지 몰라. 저 빨간 나무예요? 여기 옛날 나무. 저 빨간 너무 빨간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모르는 거 하나 나왔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70년대에 여기를 성역화 작업을 하고 이 신미양요 그 무명농사비를 만든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때 이제 미국과의 좀 갈등이 있었고 미국의 카터 정부가 들어섰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과의 갈등이 극도화됐을 때 박정희 정부가 그때 그 소위 자주국방을 막 얘기했어요. 특히 이쪽은 신미양요가 있었잖아요. 현대에 와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장군 비만 있는데 무명용사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좀 나름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무, 중군, 어공, 재현, 순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재현 장군이 신미양요 때 여기서 돌아가셨고요. 그 왼쪽에는 유학, 어공, 재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여기서 죽은 겁니다. 근데 유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벼슬이 없었던 겁니다. 형을 따라왔던 거죠. 유학은 공부하는 이제 시작한 사람을 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유학은 완전 벼슬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양반에 해당했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벼슬을 안 했으면 학생 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과 같은 뜻입니다. 되게 흔하고 길이 지금 뭐 상당히 안 돼요. 대동강 하구에서 그 미국 상선이 강제 통상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상선을 불사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상선들은 오늘날의 상선하고 달라요. 해적들과 비슷한 지점이 많습니다. 전기선이나 범선, 범선들을 이제 포를 싣고 다니면서 포를 쏘고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이제 좋은 조건에 이제 물건을 약탈해 가듯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약탈에 저항해서 이제 그 회를 불살랐는데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대동강을 따서 계속 거슬러 올라오면은 이제 그 행위를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때 그 미군이 왔던 겁니다. 제대로 위력이 있다면 이쪽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여기를 속보군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묵살이 가장 빠른 곳이에요. 이렇게 용머리처럼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머리 돈대, 용두 돈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덕진지일 테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포대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투 후에 조선군이 이렇게 그 처참하게 다 돌아가신 것들 생생하게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장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6.25 전쟁 후반부로 가면서 이 미군의 폭격이 아주 거셌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쪽 지역이 완전 천토화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피해서 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도에 특히 많이 살았죠. 황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강화를 돌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구만. 뭐 돌긴 뭘 돌아. 그냥 핥은 거지, 아까. 강화를 왔다 갔다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왔다 갔다 하면 맞지. 용두 돈대죠. 아까 갔던 저희가 용두 돈대고 지금 저쪽에 또 포대가 있었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포대가 있고요. 이렇게 화망을 형성하기 좋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돈대가 있는 겁니다. 포대나. 포대 갔다가 됐어요. 여기서 포대가 있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망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덕진진이 이쪽에 가장 중심이에요. 진이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중심이어서 여기다 아마 새겨놓은 것 같은데 해문, 방수, 타국선, 신물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문을 뭐 지키고 방어하는데 타국선, 타국배는 삼가하여 통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 안쪽까지 다 바다였습니다. 옛날에 갯벌이기 때문에 낮아서 가다가 배들이 건너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천연의 요새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간척되고 이러면서 건너기가 쉬워진 겁니다. 아까 올 때 여기가 포대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방으로 포대가 있는데 정말 요지는 요지네요, 그러니까. 1867년에 저기를 세웠다고 써져 있는데 이건 여장도 없고 성벽에 있어 여장요. 아니 여기는 지금 이쪽은 여장 잘 위에 안- 올라간 건가? 위에 올라가. 여장 위에 올라간 있어, 거구나. 여장이 이렇게 있긴 있구나.